2022년 새로운 분이 필살기 구수회전을 찾아주셨는데요. 이성훈 고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하남 이성훈입니다. 주하남이 뭐예요? 주식 좀 아는 남자라고 하는데요. 주하남 되게 입에 쫙 달라붙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주식 좀 안다 그러면은 나는 주하남으로서 이런 얘기까지 좀 들어봤다고. 돈 찾으면 ATM기에 가서 돈을 찾잖아요. 네. 인간의 ATM기라고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인간 ATM이요? 투자를 하면 돈을 이렇게 뱉어주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뭐 수수료라든지. 예, 수수료는 여러분들의 애정, 요즘 핫한 기업이 하나 있던데. 매출액 증가 같은 경우가 한 900억 정도, 보너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좀 특별하게 게스트분을 모셔봤거든요.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주하남을 찾아온 주배분? 주배분? 네. 주배분? 주식 좀 배우고 싶으신 분? 제 옆에 아까부터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한 유튜버 선입니다. 저는 건강하게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냥 살을 막 엄청나게 많이 뺀 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하나 듣고 가실게요. 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S전자 주키즈라고 합니다. 오! 왜 S전자 주키즈 같으세요? 네,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그 S전자의 물린 주키즈. S전자의 물린 주키즈. 안 걸릴 줄 알고 멘트 준비해왔는데 멘트가 망가졌네요. 오케이. 많은 주키즈들이 보통 처음에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이게 아닐까요? 제가 삼성전자를 산 이유가 전 진짜 엄청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사봤어요. 주변에서 진짜 막 이거 좋다더라. 그럼 이거 사보고. 저거 좋다더라. 사보고. 근데 제가 사면은 떨어지고 제가 팔면 오르고. 조금 이게 돈을 좀 많이 잃어보니까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런 거는. 뭘 사야 되지? 고민하다가 삼성전자는 그래도 조금 안정성이 있고 사고 나서는 무서워서 계속 이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거 계속 사도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키즈들은 어떤 쪽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까요? 생활 속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택하는 게 낫고요. 소비를 해보다 보면 이러한 소비책은 아무래도 좋겠다라는 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생활 속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게 먼저 도움이 되리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주제가 극강의 변동성 장에서 돈 버는 법.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악재들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시장을 보면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생활이 안 되고 그러한 상황이 일단은 심리로 비추어 봤을 때는 바닥의 측면이 있고요. 악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저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긴 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나타났을 때 시장은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도 전쟁이 길어진다면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영원히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충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포인트를 놓고 볼게요. 아무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저금리가 유지되어 왔고 이게 긴 기간 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지금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또한 기회로 삼아서 대응이 가능한 측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키즈들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네.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시장 자체에 진입을 못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또 그 코너가 있어요. 주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단계를 착착착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바라는 마음에서 이 코너를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주키즈는 이 변동성 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지 주키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수봉 씨는? 네, 저 주키즈 같은 대표니까. 경우에는 이거를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조금 현금을 확보를 해놓을지 아니면은 조금 그냥 존버를 할지 고민을 계속 했는데 저는 버티는 걸로 일단 지금 선택을 했거든요. 저는 아까 반반이거든요. 물린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소액으로 이제 뭐 약간의 매매를 하고 있는데 결과 보여주세요. 오, 역시. 역시 50%. 네. 50% 가까운 분들이 매매를 안 하기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바람직한가요, 결과가? 교수님? 무작정 버티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일 수가 있고요. 변동성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인지의 스스로의 인식이 중요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저는 그 손절 후 현금 확보 저 부분을 계속 뇌리에 두고 주식을 할 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손절 라인을 정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장 기준을 정해 두는 측면도 있고 종목 기준을 정해 두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시장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5일의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5일 이동 평균선을 깨서 가격이 내려갈 때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삼는 게 하나의 방법도 될 수가 있겠고, 종목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시점 대비 가격 기준을 정해 놓는 거겠죠. 나는 몇 %의 손실이 발생하면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한다. 예, 그 기준을 딱딱 정해 놓으면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놔야 좋습니다. 되는 거.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손절의 적정선은 네. 몇 % 정도신지? 통상 이게 20%의 손실을 넘어가면은 그 배수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특히 50%의 손실은 100%의 이익을 봐야지 원금이 회복되는, 통상 한 20% 내로 손절은 정하는 게 낫고요. 그 중에서도 기준점을 15%로 삼는 게 가장 낫다고 보입니다. 처음에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로 최소한에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지도 궁금해요. 최근의 시장을 빗대어 볼게요. 되게 변동성도 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 30% 정도는 현금을 확보를 해 놓는 게 낫고요. 시장이 뭐 하락하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그 종합지수에 따라서 또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약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거를 구매를 매매. 매매. 네. 매매를 하는 게 좋은가요? 딱 비추어 보면은 어떤 업종 같아 보이나요? 네? 네? 저희가 주식을 바라볼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실적이란 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 업종과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지금 변동성 시장에서는 가장 낫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지나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손절 타이밍 놓쳤어. 내가 뭐 얼른 바빴어. 미팅 부장님 주려고 바빠서 못했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그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속한 업종 내에서 교체 매매에 대응을 하는 게 낫고요. 그 업종 내의 주도주를 찾아서 교체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주도주라 하면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업종이 만약에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빠진 게 다음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덜 빠진 게 먼저 오르죠. 그렇죠. 그 시장이 하락하거나 할 때 센 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걸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센 놈을 팔아라. 센 놈으로 사야 된다. 사라. 제가 정리해줄게요. 다시? 교수님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세요. 네. 강하게. 덜 빠진 것, 교수님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 기계처럼. 나는 기계다. 네. 많이 빠진 것보다 덜 빠진 종목으로 교체해라. 네. 외국인 매매를 따라하는 건데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기관 수급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기관별로 수급의 성격도 다르거든요. 다양한 주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 하면 연기금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사모펀드에 수급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나아요. 근데 하루만 들어오고 이거를 따라서 막 사는 게 아니라 한 5일 정도 연속 꾸준히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거기에 매칭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매 작전이 있으면 주키즈들은
속기 쉽잖아요. 네네네네. 맨날 속아요.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돼요? 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아, 너무 잘 움직이죠. 예, 뭐 시가총액 300억대, 500억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관의 펀드로는 담을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펀드별로 최소한 1,000억 이상의 매수가 유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기관이 살 수 없는 종목 같은 경우를 외국인이 장중에 한 30만 주 이상 살 때가 30만 주 이상. 예, 지속적으로 들고 가는 경우가 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중에 이게 그냥 30만 주를 한 번에 줄이면서 보입니다. 예. 30만 주를 사면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그건 또 그 외국인들이 한 번에 또 네네.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해버리면은 또 그 주키즈들만 물리는 예.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방송해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웅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세요.